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양경찰학개론 이제 첫 시간인데, 자, 이 영상에 앞서서 이제 제가 그 리스트 위쪽에, 전 과목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촬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필히 보고 오셔야 되고, 이제 공채분들도 이제 설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공채니까 또 지금 특채 설명하고 있지 않냐, 뭐 좀 나랑 설명 상관없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부 방법은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제 해양경찰이 어떻게 채용돼 가는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뭔가, 자,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자, 그 영상 필히 좀 보고 오시고, 자, 이제 해양경찰학개론, 제 OT 관리학을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이제 보게 될 교재가 이제 요 교재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교재가 아닌 교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만들었던 교재고, 여튼 이제 이게 이제 최신화된 교재고, 이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과로 이제 들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단과로 들으신 분들은 밑에 이제 법령집 포함 이렇게 이제 써진 책이거나 또는 이제 분권으로 이제 그 좀 뒤에 이제 법령집이라고 따로 이제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책은 이제 단과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만 좀 두껍게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으로 또는 이제 해양경찰학 이학뿐만 아니라 뭐 해양경찰 종합 또는 이제 법규 개론 종합으로 듣는 친구들은 지금 총 페이지가 약 한 25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요 얇은 책으로 진행합니다. 자, 다만 이제 그 단과로 진행한 친구들이 이제 책이 좀 두꺼워지거나 이제 법령집이 있는 이유는요. 그 밑에 이제 법규에서 그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개론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단과 들으신 분들 말고 지금 종합으로 들고 계신 분들 해사 법규를 또 배우죠. 자, 이 개론과 해사법규 요거 이제 법령 내용이 좀 겹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해사법규에서 배웠던 과목을 배웠던 법령을 제가 이제 개론 진행할 때는 좀 패스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다만 이제 개론 듣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해사법규 일부 내용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냥 법령집으로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론 단과로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해사법규에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삭삭삭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인강 들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종합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개론 이제 동영상 중에 자, 법령집 이렇게 이제 표시된 이제 수업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자, 해사 법규에서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이니까 해사 법규랑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강의 제목은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되겠다. 이미 해사 법규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좀 했다시피 자, 법규와 개론을 같이 공부를 하거나 수강을 한다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자, 왜? 겹치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 겹친다 그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학생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온라인 학생들도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제가 이제 검수를 몇 번 한다고 했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오탈자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탈자는 제가 자,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릴 거고, 자, 또는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 있죠. 자, 롬박.co.kr입니다. 롬박.co.kr 거기 이제 홈페이지 맨 오른쪽 란에 이제 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제가 이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숙제 내드렸던 것처럼 자, 그 밑에 이제 리스트 상에 뭡니까? 자, 정오 또는 이제 오탈자, 정오 또는 추록해가지고 해양경찰학 개론란을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제가 좀 업데이트를 좀 해갈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제 개론에 대해서 제가 좀 OT를 좀 간략하게 좀 해볼게요. 자, 개론이 뭐냐? 자, 여기 이제 자, 개론이라는 과목이 이제 좀 생소하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이전에 해사법규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 해사법규라는 과목 자체가 자, 바다 해자에다가 일사자라 있죠. 바다 일에 관한 법규를 모아놓은 게 이제 해사법규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자, 해양경찰학 개론이죠. 요것도 해양경찰에 대한 자, 요거 이제 개론 10개짜입니다. 10개짜고 이제 논할 논자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해양경찰학에 대해서 이제 논한 거를 논하는 거를 내가 토의를 이제 서서히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과목 특성상 자, 깊게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 자, 넓은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해양경찰에 대해서 다루게 될 뭐 직무지식이라든가 또는 다루게 될 이제 법령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넓게 두루 이제 이렇게 자, 세세하게가 아니라 자, 넓게 두루 좀 알려놓은 게 자, 뭐가 되겠다? 자, 해양경찰학 자, 개론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요게 이제 과목 특성이고,
그러면 자, 이 개론의 이제 사전적 정의가 자, 대강의 내용을 추려서 자, 상세히 논하다가 아니라 대강 논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자, 이게 사실 좀 그래요. 자, 해양경찰이 돼서 또는 해양경찰로서 이제 접하게 될 뭐 학문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자, 이 뭐가 됐건 간에 코에 걸면 코걸이 또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갖고 와서 아, 해양경찰이 좀 접하니까 이것도 해양경찰학기로 넣을 수도 있고 아, 저것도 더 갖고 와서 이렇게 해양경찰에 넣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해양경찰학과 이제 관련된 모든 법령들이 아,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 그럼 좀 궁금하죠? 아, 그러면 자, 해사법규와 마찬가지로 아, 범위가 이렇게 이제 넓어질 겁니다. 다만 요게 이제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다만 이렇게 넓진 않은데 자, 깊진 않겠다. 그러면 이 넓은 것 중에서도 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디까지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넓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자, 전과목 오리엔테이션 때도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넓긴 하나 나오는 거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90% 범위 내에서 여기도 이제 다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 항상 이제 다른 이제 뭐 저랑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항상 뭐 120점 또는 11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100점, 90점을 맞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과목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했던 대로 자, 이만 110점을 만들려면 자, 요만큼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90점을 맞기 위해서 90%를 공부하기 위해서 쏟았던 노력과 그 시간들을 그 배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효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제 수업을 좀 해왔지만 이전에 저한테 이제 배웠던 친구들도 충분히 자, 요것만 공부를 하고도 충분히 여기서 다 나왔다. 그리고 충분히 100점을 다 받아갔다. 그리고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전국 수석은 자, 우리 학원에서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이 말 안 했던 내용이 문제로 다뤄졌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은 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남들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공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념해 말씀드릴 게 여기 지금은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뭐 필수 과목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이제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자,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뭐 조정 점수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방금 이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러면 자,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자, 공통 과목에 투자를 하세요. 공통 과목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점수를 잘 받고 다음에 여기서는 충분히 80점 이상 그 이상 맞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자, 그리고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약 250페이지죠. 그죠? 자, 다른 이제 시중에 나온 책들 보면 이론서만 한 모두에도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또는 이제 그 요만한 책 두 개로 한 2권 정도 이렇게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학생된 입장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좀 싫죠? 그죠? 책이 우선 두꺼우면 그냥 싫습니다. 자,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책이 두꺼워지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학생하고 이제 강사된 입장으로서, 자, 누구한테 유리해질까요? 책이 두꺼워지면. 강사한테 유리해지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강사는요, 나중에 이제 책을 얇게 줄이면요, 강사된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사실. 아, 씨발, 내가 이거 책 만들었는데, 아, 내 거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사실 저 오늘 좀 쫄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여가는 겁니다. 오늘 시험 당일인데, 저 분명히 시험 끝나고 뭐 원망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분명히 제 이론서에서 또는 제가 말했던 내용에서 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새끼야, 네가 수업했던 거 믿고 따라갔는데 네 거에서 안 나왔잖냐. 근데 강사들이 이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강사들이 자, 요만큼 알려줬는데 거기서 안 나왔어요. 적중률이 없다고, 적중률이 떨어졌답니다. 누가 무서워할까요? 강사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를 사실. 네, 강사들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책을 두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자, 모든 내용은 다 담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모든 내용은 다 담을 수 있고 나중에 시험 후에 또는 자, 추후에 나는 여기 모든 내용 다 담아놨고 네가 안 봤을 뿐이다. 나는 자료를 이만큼 줬는데 네가 안 봤을 뿐이다. 분명히 내 자료는 있었다라고 그렇게 면피형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강사님 입장으로 그게 좀 안정감이 좀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자,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뭔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범위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책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점점 더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근데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고 또는 책을 두꺼운 걸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만큼 점수가 잘 나오냐?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얇은 책으로 제 책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점수 더 잘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두껍게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거는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거는 이제 직무유기다. 자,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좀 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알겠죠? 그래서 자,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고 다음에 이제 목차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과목에 대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해양경찰학계는요. 자,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 총론이란 부분하고 자, 두 번째는 자, 강론이란 부분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총론은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기초 이론 있죠. 자, 학문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기초 이론, 학문. 과연 이제 해양경찰은 뭔가 자, 해양경찰은 과연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대강의 이제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이 있죠. 경찰은 무엇인가?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강론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세하게 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해양경찰이 하는 일이 자, 이건데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법령 그리고 이제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해사법규랑 좀 많이 겹쳐요. 해사법규가 바다 일에 관한 자, 일들을 이제 바다 일에 관한 법규를 모아놓은 게 해사법규라 있죠. 그죠? 거기서 다루게 될 법령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과연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겠죠. 자, 출제 비중은 자, 아직까지는 요게 3대 7의 비율 또는 이제 4대 6의 비율로 아직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해양경찰학계로 이제 도입될 때는 자, 5대 5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5대 5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대 6이 됐다가 지금 가령 4.5대 6.52 자,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컨대 약 요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요 선에서. 그래서 자, 20문제 기준으로 약 이제 총론에서는 한 8문제, 7, 8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는 자, 요거 이제 약 12문제 또는 13문제 정도 비율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론은요. 자, 우리가 이제 경찰이란 무엇인가, 또 해양경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다룬다 그랬죠. 자, 그럼 경찰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던 건요.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학자들이 생각했던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요거는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공채분들도 있으니까 공채분들이 이제 일반 육경하고도 해양경찰 같이 병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육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내용이 자, 그냥 경찰학 개론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경찰이 그냥 일반 육정 경찰들이 다루게 될 그런 이제 학문들 또는 이제 법령들이 이제 모아놓은 게 그런 넓게 들어배우는 게 경찰학개론인데 많이 겹칩니다. 총론 파트는. 경찰이란 무엇인가라고 고민했던 내용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 해양경찰이 자, 이전까지 자, 96년까지 자, 육경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은 거의 얼추 비슷하겠다. 총론 내용은. 근데 여기서는 자, 이 강론은요. 해양경찰이 다루게 될 법령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논하게 놨기 때문에 자, 육경과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육경을 준비하셨다고 오신 분들은 자, 분명히 이제 총론, 강론 이게 비중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비중이 이제 5대 5인데 그 배우게 될 비중은 다만 출제될 비중은 좀 이렇게 되니까 많이 생소한 내용을 많이 시험에서 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단일 과목으로 내가 육경 경찰학계로 배웠으니까 해경 경찰학계도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덤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요거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책 이론서 다시 이제 페이지 넘겨가지고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갈게요.
자, 제가 이제 총론은 이제 해양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이란 무엇인가, 요게 이제 고민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법령들이 좀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서, 자, 과연 이제 해양경찰의 이제 자,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첫 번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행정에 따른 본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표가 그려져 있죠. 그죠? 자, 우선 이제 필기 하지 마시고, 자, 앞에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아주 먼 옛날에는요, 자, 이 국가 이제 공무원들 있죠. 신하들이, 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어요. 뭐 경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사 일도 하고, 뭐 재무 일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자, 이 시대가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자, 그런 이제 국가 관료 일들 있죠. 그게 이제, 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일을 한다고 할 때는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행정을 본다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법규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권분립에 의해서, 자, 행정부, 다음에 이제 사법부, 다음에 이제 입법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그거를 진짜 시행하는, 자, 일을 하는 그러니까 기관이 어디였죠? 행정부라고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가 일을 한다. 자, 뭐랍니까? 행정이랍니다. 자, 이 행정이, 자, 분리가 됩니다. 자, 뭘로 분리가 되냐? 자, 사회, 자, 목적적 행정과, 다음에, 자, 국가 목적적 행정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사회 목적적 행정은 뭐냐면요. 요거는, 자, 이 공공의, 자, 안녕과, 다음에 질서 유지를 하는 목적을 하는 게 이제 사회 목적적 행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시민들하고 많이 밀접한 내용들이에요. 자, 사회가 좀 어지럽죠?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자, 바로잡는 거. 사회가 어지러울 때 바로잡는 거. 사회가 어지럽다는 건 뭡니까? 시민들이 이제 난동부리 그런 것들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자, 바로잡기 위해서, 자, 국가 일들, 행정을 보는 게 뭐가 되겠다? 자, 사회 목적적 행정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목적이 뭐냐면, 자, 국가의, 자, 존립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행정일을 보는 게, 자, 뭐가 되겠다? 국가 목적적 행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 국가 목적적 행정의 내용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내무행정, 다음에, 자, 외무행정, 다음에 이제 사법행정, 또는 이제 군사행정,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내무행정. 자, 국가 이제 각급 관료들, 이제 그 전반적인 일들을 본다. 자, 그런 뜻이고, 그죠? 국가 이제 뭐 무슨 부. 다음에 이제 외무행정은요, 뭐 외교부 있죠? 국가 대 국가 간이죠? 자, 국가 대 국가 간 일. 자, 이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요거는 크게 국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자, 국가 대 국가 간 일이다. 국가 전립을 위해서 일한 일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자, 이 사법에 대한 내용이 있죠. 아,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군사 있죠? 자, 그것도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도발이 들어왔을 때, 또는 이제 침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내세워서 싸우죠? 자, 뭐를 위해서? 사실, 그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싸운 게 바로 이제 군사행정입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요 첫 시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이제 학문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학문적인 내용이야. 자, 그리고, 자, 사법행정은 뭐냐면요.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뭐 행정부, 사법부, 다음에 뭡니까? 자, 입법부를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중에 그 사법부를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수사를 말하는데, 자, 수사는 뭐예요? 죄를 어긴 사람을 데려다가, 자, 그거를, 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내리고, 그죠? 자, 그런 과정들이 바로 사법이죠. 아, 그러면 선생님, 자, 이것도 아까 그 위에서 말했던 사회 목적적 행정이, 자, 시민들을 이제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사회 목적적 행정인데, 아, 그럼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누가? 시민들이 죄를 어겼을 때, 다시 죄를 어겼다는 시민들이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즉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아, 데려다가 저거로 이제 뭐 수사해서 나는 이제 뭡니까? 이제 처벌까지 내리니까 이것도 이제 질서 유지의 하나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시민들이, 자, 죄를 어겼습니다. 죄를 어겼단다. 자, 법을 어겼습니다. 자, 법을 어겼으면 거기서, 자, 제지만 하면 됩니다. 질서 유지만 하면 돼요. 질서 유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난 거야, 그냥. 사회 목적적 행정은. 제지만 하고, 다음에 멈추면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자, 뭘 내리겠다는 거야? 자, 처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굳이 처벌을 내리겠다는 건요. 자, 처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제지만 한다면, 내가 이거 어겼는데 제지만 하네?
너도 나도 이렇게 법을 어길 겁니다. 그죠? 자, 너도 나도 그렇게 법을 어기고 난다면 결국에는 국가 체제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본보기로 이 새끼를 뭡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 완벽하게 이렇게 반대 개념이다라고 분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분리를 어느 정도 분리를 좀 해놨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크게 자, 이 행정이란 거는요. 자, 두 가지로 나뉜다. 자, 뭐 있습니까? 사회 목적적 행정과 다음에 국가 목적적 행정은 아닙니다. 근데 사회 목적적 행정이란 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행정을 이제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고, 다음에 이제 국가 목적적 행정은 자, 뭐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쭉 가세요. 자, 다시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착각하고 잘못 썼네요. 요게 이제 자, 내무행정입니다. 자, 쏘리. 그래서 요게 이제 자, 재무행정이 들어가고 자, 착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무행정 보시면요. 자, 요거는 자, 이 경찰행정하고 이제 복리행정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또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뭘로 구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자, 소극 행정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적극 행정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적극 행정을 우리가 이제 뭐 복리 행정 자, 또는 복지 행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 소극 행정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구분이 됐는데, 자, 요거 이제 두 개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소극 행정이라는 건요, 단순히 자, 우리가 이제 법을 가지고 자, 일을 하는 게 이제 행정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법 질서를 자, 유지만 하는 게 자, 소극 행정이 되겠다. 자, 법 질서.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게끔 그냥 제지만 해주는 정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 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게끔 자, 유지만 해주는 정도가 뭐가 되겠다? 바로 자, 이 소극 행정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적극 행정이라는 건요. 자, 이 적극적으로 자, 이 법을 자, 도입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 자, 적극 행정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법을 도입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소극 행정은 뭐에 해당한다? 자, 있던 법은 자, 이미 만들어진 법을 그냥 유지만 하는 게 뭐가 되겠다? 자, 소극 행정이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극 행정이란 뭘 말한다? 법을 적극적으로 자,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 행정을 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극적인 자, 질서 유지에 대한 행정이요. 자, 또 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서 유지하는 것들이요. 자, 경찰 기관만이 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립니다. 자, 누가 단속을 하죠? 자, 시청에서 와서 단속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철도에서 우리가 이제 자, 기차를 이용할 때, 자, 기차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옆에 이제 뭐 철도 경찰에 갖고 서 있는 분들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차를 이용할 때 뭔가 난동을 부린다. 자, 누가 제지합니까? 철도 경찰이 제지를 하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나중에 이제 좀 분류를 좀 하겠지만 그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자, 우리가 이제 국가경찰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경찰로 분류를 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이 경찰, 해양경찰 또는 육상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자, 이런 자, 질서 유지에 대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놈들을 요거 다시 또 분류를 좀 해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자, 보안경찰이 나오고요. 보안경찰이 나오고 자, 두 번째는 자, 협의의 행정경찰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자, 행정경찰이라는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산림경찰이라든가 또는 이제 철도경찰, 그죠? 자, 또는 자,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렸을 때 과태를 무는 거. 그것도 이제 질서 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자, 또는 우리가 뭐 주차 위반을 했습니다. 주차 위반했는데 시청 차가 와서 자, 이렇게 이제 주차 딱지 붙이는 거. 그죠? 자, 그런 것들도 다 요 협의의 행정경찰, 다시 이제 협의의 이제 행정경찰에 포함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 보안경찰이 바로 자, 육경과 해경을 뜻하는 자, 용어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국가의 이제 행정이란 건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사회 목적적 행정과 다음에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을 분리된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회 목적적 행정이란 자, 뭘 말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죠? 그냥 질서 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질서 유지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국가 목적적 행정이란 자, 뭘 말한다? 우리가 뭡니까?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을 이제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 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내무행정 여기까지는 크게 뭐 단어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자, 요 밑에 나온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자, 이 재무행정, 이제 돈 관리를 한 겁니다. 국가 돈을. 자, 재무행정이라든가 또는 자, 외무행정, 나라와 나라 간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사법행정이 있죠. 자, 사법행정도 뭘 위한 거다? 국가 목적적 행정을 위한 거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자, 군사행정이 있죠. 자, 이것도 뭡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싸움이 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다? 자, 군사행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요놈들은 자, 무슨 목적이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국가 목적적 행정이다? 사회 목적적 행정이다?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이죠. 자, 요런 게 지문에 한 번씩 뚝뚝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 좀 하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법행정은 자, 무슨 목적적 행정이다? 국가 목적적 행정으로서 이런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사회 목적적 행정을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했죠. 자, 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되는 거,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있던 법을 그대로 유지만 하든지 또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든지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구분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 자, 있던 법을 유지한다. 자, 무슨 목적, 무슨 행정입니까?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법을 도입한다. 새로운 법을 도입한다. 자, 뭡니까? 적극 목적 행정입니다. 그죠? 이제 적극 행정인데, 자, 이 소극 목적, 자, 소극 행정이 또 두 가지 구분됩니다. 자, 이 소극 행정은 다시 뭐 있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서 있던 법을 유지만 하는 게 소극 목적이겠죠. 요거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있던 법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 두 가지로 또 세분화됐습니다. 자, 뭘로 세분화됐죠? 우리가 이제 일반 경찰을 불리는 자, 보안 경찰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 협의의 행정 경찰이 있습니다. 자, 이 협의의 행정 경찰도 뭐예요? 있던 법을 서민들이 잘 지키게끔 유지하는 거고, 요것도 뭡니까? 보안 경찰도 있던 법을 뭡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자, 보안 경찰이죠. 근데 이게 요거를 굳이 구분해 보자면 자, 보안 경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경, 해경을 말하겠고, 다음에 이제 협의의 행정 경찰이라는 거는 뭡니까? 협의의 경찰은 자, 이 산림 경찰이라든가 자, 철도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시청 단속 공무원 이런 거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도 모두 자, 어떤 역할을 한다? 자, 있던 법을 잘 지키게끔 자,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굳이 이제 세분화해서 자, 이렇게 이제 칭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 자, 2번 가세요. 자, 형식적인 의미와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이제 경찰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실 때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대비가 되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로 내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 협의의 행정, 다시 자, 이 형식적 의미의 자, 경찰에 알맞지 않은 것은 또는 자, 실질적인 의미의 자, 경찰에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항상 좀 비교를 좀 해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는데, 자, 요 내용은요. 자, 벌써 이제 뭐 제가 그 채용됐던 내용들 제가 이제 위에 간략히 좀 적어놨을 건데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기출이 좀 있으니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자, 형식적이다. 다음에 자, 실질적이다. 자, 요거를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단어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저희가 이제 한국인인데 자, 뭐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한글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 요거 우선 여러분들이 자, 개론을 공부하시는 첫 단계, 첫 발걸음은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제 숙지하는 게 숙지하면 어느 정도 내용은 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형식적이다. 자, 형식적이다는 말은 뭡니까? 요거 뭡니까? 자, 겉 모양입니다. 쟤는 그냥 형식적인 친구야. 쟤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랑 친한 척해. 자, 이렇게 말하잖아. 자, 겉 모양으로만 뭐다? 겉 모양으로만 자, 이렇게 구성되는 게 뭐라 표현합니까? 형식적이라 표현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실질적이라는 건요. 뭡니까? 안에 속 내용을 말하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쟤랑 잘 알진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친해.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형식은 뭘 말한다? 겉 모양을 말하겠고, 다음에 이제 실질적이란 말은 속 내용을 말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이제 경찰하면요. 자, 이 겉모양, 즉, 자, 경찰의 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 경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 바로 뭐가 되겠다?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알겠죠?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자, 누가? 경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뭘 한다?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을 하고 자, 그리고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이제 경찰하는 건요.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여기서 뭔 말이야? 요거 좀 대비가 된 내용이라 있잖아. 그러면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뭡니까? 실질적으로 자, 실제로 경찰은 아닌데 안에 속 내용을 봤더니 뭐야? 하는 일이 경찰이더라. 그죠? 그래서 자, 요놈들이 바로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자, 우리가 자, 일반 경찰도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되고 다음에 자,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자, 경찰기관이 자, 아니더라도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했습니까? 자, 경찰기관이 아니더라도 자, 속 내용이 뭐가 되면 속 내용이 경찰 일을 하고 있으면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예시가 뭐 산림경찰이라던가 자, 또는 뭐 철도경찰 자, 철도경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놈들은 경찰기관이 아니야? 아니죠. 자, 아닌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을 봤더니 자, 무슨 일들 하고 있더라? 경찰 일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 요놈들을 뭐로 분류할 수가 있다?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경찰기관이 아니더라도 자, 실질적인 경찰 일들을 하는 게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론서 가세요. 자, 개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자, 형식적이다. 겉 모양이 경찰이라고 있죠. 그죠? 자, 밑줄. 자,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그죠?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반드시 자, 뭐 해야 된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 또는 자, 경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형식적이란 거는 겉 모양을 말해요. 그래서 자, 겉 모양, 즉 겉 모양이 뭡니까? 여기서는 경찰 신분을 말합니다. 자, 경찰 신분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자, 뭐라 한다?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한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또는 해양경찰 기관에 자, 분배되어 있는 즉 경찰의 자, 이 옷을 입고 그죠? 이제 경찰의 옷을 입고 자,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자, 모든 해양경찰의 활동. 자, 여기서 자, 이 경찰 제복만 입으면 자,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경찰 옷만 입으면 또는 경찰 신분만 갖고 있으면 다 뭘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모든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경찰 일들이요. 경찰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위에서 말했던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자,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다음 무엇도 있습니까? 자, 서비스 업무도 있죠. 자, 서비스 업무 뭐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경찰 되시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해주는 그런 서비스 업무도 있습니다. 그죠? 자, 뭐 그런 이제 순환고라 그러고 자, 이런 서비스 업무들도 다 뭘로 간주한다는 거야?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자, 뭡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이야. 겉 모양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겉 모양이란 자, 뭡니까? 경찰 신분으로 하면 뭐든지 다 뭘로 간주하겠다?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로 간주하겠다. 그죠? 그러면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자, 이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자, 뭐도 하더라? 서비스 업무도 하더라. 그래서 자, 서비스 업무는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 행동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에 포함됩니까? 형식적에 포함되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출제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그 옆에 자,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자, 개념 차이가 자, 발생을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옛날에 자, 요거 이제 앞에서 자, 쪼개 했는데 자, 경찰 처음에 이제 행정을 벗는 사람은 이제 옛날에 경찰 쳐볼게요. 자, 이 행정을 받던 사람 일들이 자, 여기 이제 시대순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자, 경찰이 했던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세분화됐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일들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계속 세분화됐습니다. 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이 뭐 국가 목적, 뭐 싸움도 하고 군사도 하고, 다음에 외무도 보고, 다음에 뭐 재무도 보고, 외무도 했는데 시대가 변천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법을 만든 사람 따로 만들고,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따로 만들고, 그 안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뭡니까? 아, 시청 단속 공무원 따로 분리하고, 다음에 뭐 철도경찰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아, 일반 경찰도 따로 분리하고, 그죠? 자, 경찰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왔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경찰이 하는 일이 어떻게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져 왔죠. 그죠? 그래서 자, 시대에 따라서 자, 개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자, 경찰이 하는 일에 개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다.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다.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다. 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알겠죠? 자, 밑에 합니다. 또. 자, 이거는요. 자, 실무상 의미의 경찰을 말한다. 자, 실무상이란 건 우리가 이제 실제를 말하죠. 그죠? 자, 실무는 뭘 말해? 실제야. 그 실제는 뭘 말입니까? 경찰 신분을 말합니다. 그죠? 이제 실제로. 그죠? 이제 실제로. 실무상. 그래서 자, 실무상 의미의 경찰을 말하고. 자, 그 밑에. 자, 내용, 성질. 자, 내용이라고 말하는 건요. 바로 요걸 말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 또는 자, 내용을 말합니다. 자, 내용, 성질,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법에 정해진 거다. 법에 정해진 그대로 즉 실정법에 규정된 임무가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자, 요거 내용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양경찰의 임무가 정해져 있으면 그건 다 누구의 임무다?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의 임무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내용과 상관없이 자, 다시 요거를 이제 말 쉽게 보면 내용과 상관없이 자, 법에 정해져만 있으면 그건 다 누구의 임무다? 해양경찰의 임무가 되겠는데 그거를 뭐로 한다?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한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이와 대비되는 내용 그 옆에 가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이제 경찰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아까 간략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실질적이라는 거는 자, 뭘 말합니까? 실질적인 소가 안에 내용 말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내용. 자, 여기 내용을 뭘 말하면요. 자, 사회 자, 공공의 자, 안녕과 자,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에 자,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자,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세 번째 다 이론서 있어요. 자,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자, 국민에게 자, 명령 자, 강제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자, 실질적인 자, 의미의 자, 경찰합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자,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경찰이 하는 일이라면은 서비스 업무를 이제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 실질적으로 아, 경찰 하는 일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다 뭡니까? 질서 유지 아니야? 근데 그 질서 유지가 자, 뭐에 근거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일반 통치권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통치, 다스리는 거 말합니다. 그죠? 자, 경찰이 우리 이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유지를 좀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에 근거해서라는 거야?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한 거야. 그죠?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뭘 한다?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자, 그런 실질적인 경찰의 자, 뭡니까? 행위들을 바로 뭐라 합니까?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한다. 알겠죠? 그럼 여기 분명히 대비가 되죠? 자, 그러면 아까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한 건요. 자, 이 내용 상관없다고 했죠? 내용 상관없이 자, 서비스 업무가 됐건 질서 유지가 됐건 자,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자,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 실정법이란 거는 실제로 정해진 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임무가 바로 다 뭐가 되겠다?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고 그 반면에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하는 거는 자,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뭘 가지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법을 어기는 새끼들을 자, 뭐에 근거해서?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아,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 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강제죠. 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뭐가 되겠다?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자, 이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다. 자, 나라마다 다 비슷하겠죠?
자, 어느 국가를 가든 간에 내가 법을 어깁니다. 누가 날 잡아가? 경찰이 잡아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 하는 임무 중에 자, 이 서비스 업무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이렇게 이제 구조 업무도 하는데 다른 나라 해양경찰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해양경찰을 보면요. 자, 미국 해양경찰 가보면 자, 선박 검사 업무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박 검사 업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이 자, 이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자, 이 해양경찰 일을 진행하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어 있고, 다만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즉 질서 유지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질서 유지라는 내용은 자, 뭡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경찰 하는 일이 다 비슷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학문상 의미의 경찰이 되겠죠. 자, 요거는 자,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죠. 자, 요거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에 규정된 내용을 말하고, 그 대비되는 게 뭡니까? 여기는 자, 학문상. 그죠? 자, 학문상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고민을 좀 해왔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아, 과연 해양경찰의 임무는 자, 뭔가 계속 고민해왔죠. 계속 원래는 자, 뭐 했어요? 학자들이 처음에 재무도 해야 되고 내무도 해야 되고 자, 외무도 해야 되고 다음에 군사행정도 해야 된다. 이게 경찰이었다. 근데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거야. 그러면 좀 더 이제 나라를 좀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자, 내무와 그 밖의 것들을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분리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리했다니 저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극 행정과 적극 행정으로 분리를 하면 좋겠구나. 자, 누가 고민해왔다? 학자들이 고민해왔고, 이게 이제 학문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자, 해양경찰이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구별 기준이 있는데, 자, 이거는요 아까 그 위에서 말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자, 형식적인 의미는 자, 어떤 신문만 가지고 있으면, 경찰 신문만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따로 뭐 말합니까? 다른 말로 자, 조직 중심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경찰 신분만이 갖고 있으면 경찰 신분만이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어 있고,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실정법 중심이 된다. 자, 실정법이란 거는 자, 요거 사회 질서 유지 또는 이제 서비스 업무, 요걸 어디서 정해놨다고요? 실정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자, 법에서 해양경찰의 임무 해가지고 딱 정해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실정법이 중심이 된다. 자, 이와 또 대비되는 내용이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요, 자, 무슨 중심이 된다? 작용 중심이 된다. 자, 여기서 작용이란 말이 바로 요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용이 뭡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자, 명령 강제하는 게 요걸 바로 뭐라 그래? 실질적인 작용을 말하죠. 그죠? 작용 내가 뭐 일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뭐가 중심이 되겠다? 작용 중심이 되겠다. 알겠죠? 그죠? 작용 중심이 되겠고. 그래서 자, 그 내용의 작용 중심, 즉 성질 중심에는 자, 일반 통치권 또는 이제 권력적 작용이 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자, 권력적 작용이란 성질을 갖고 있다면 자, 무슨 해양경찰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다. 그래서 이와 대비되죠. 자, 그 바로 왼쪽 대각선 내용 보시면요.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내용 성질 불문이다.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내용 성질 상관없이 자, 모든 임무가, 즉 실정법에 정해진 모든 임무가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뭡니까? 작용 중심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작용은 자, 무슨 작용을 말한다?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것만이 뭐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양경찰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자, 서비스 업무는 자, 실질적인 해양경찰이 기다리다. 아니다. 자, 서비스 업무는 명령 강제가 아니죠. 명령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자, 명령 강제하는 거. 자, 뭘 가지고?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보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다시 리마인드. 자, 계속 반복해 볼게요.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뭘 가지고? 경찰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 실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실정법에 자, 뭐가 명시되어 있냐면요. 그 밑에 봤다시피 자, 경비, 안전, 범죄수사, 정보활동, 다음에 서비스 활동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임무로? 해양경찰기관이 갖고 있는 임무로.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서비스 업무는 자,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의미에 포함된다. 알겠죠? 그래서 자, 모든 임무, 해양경찰이 하는 모든 임무는 무슨 의미야? 형식적인 의미란 거야. 알겠죠? 자, 그 옆에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요. 자, 우리 일반 해양경찰도 또는 일반 육경도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근데 다만 자, 경찰기관이 아닌 기관도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뭘 말한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만 하면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일반 경찰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일반 경찰도 할 수 있지만 자, 어떤 기관도 경찰기관이 아닌 기관도 명령 강제를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자, 철도를 타면서 기차를 이용하면서 난리를 피워. 누가 날 잡아가? 철도 경찰이 잡아가죠. 자, 이름은 경찰인데 진짜 경찰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특사경이라는데 자, 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또는 자, 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립니다. 또는 내가 불법 주차를 해놨습니다. 어디가 나와서 단속해요? 시청에서 나와서 단속하죠. 또는 내가 불법 어로 작업을 합니다. 자, 누가 단속합니까? 나중에 자, 어업관리단이라는 곳에서 나서 이제 나를 잡아갑니다. 알겠죠? 자, 그와 같이 어업관리단은 이제 해양수산부 소속인데 자, 해양수산부가 나를 잡아갔다는 거는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잖아.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 강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거는 무슨 의미라고요?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도 포함 가능한 것은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 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 이 글자 그러니까 한 줄 한 줄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각각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만 달리하면요. 자, 이 한 박스 안에서만 10문제 이상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저는요. 요 네모 박스를요. 한 문제로 봅니다. 근데 자, 간혹 가다가요. 자, 뭐 시중에 문제집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 10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10문제 만들어 놓고 자,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 10문제를 풀어봅니다. 근데 저는 요 한 문제로 봅니다. 한 박스를.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혈면에서 자, 뭐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요 개념 정확히 알아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설령 내가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틀렸던 내용은 여기다 표시만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거 틀렸으니까 자, 여기 다시 보면 되겠다. 그게 이제 단권합니다. 단권하고 아, 내가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사람은요. 자, 이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알겠죠? 틀렸던 거 나중에 또 안 틀리란 법은 없습니다. 또 틀립니다. 그래서 자, 이 또 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내가 틀렸던 내용은 반드시 어디 체크한다? 이론서에 체크하고 이론서를 통해서 확인해라.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다시 문제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이론은 요 하나에서 나온다. 하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개월, 4개월 만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